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키움증권이 점검이다 보니까 토스증권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현재 시간이 지금 6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쯤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주말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짚어드릴 건 뭐냐면은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꽉 찬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으로 먼저 한번 스타트를 해볼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SMR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우리 무조건적으로 한번 얘기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알래스카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치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스터빈을 과거에 언급했었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민원까지 좀 아무래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전이 사실상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재료 소멸? 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서 재료 소멸,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체코 관련해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짚어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많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6월 10일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 제가 남겨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뒷부분에 여러분 선물을 하나 넣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매집주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공개했던 이 종목이 뭡니까? 일신석재 제가 말씀드렸는데 28%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이거 네가 언제 말했는데 라고 하실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한 가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고, 주주님들 이제 주말에도 영상 시청하시는데 파이팅입니다. 모두 다 파이팅 하시면서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라고 여러분이 딱 달아주시면은 이게 결국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참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참여도 중요하게 보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시글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번 알고리즘에 띄워줘 볼까 이러면서 다른 주주님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보유 수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개인들은 다 팔아 제끼고 있는 수급 상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바로 시작해 볼 건데, 맨 처음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짚어드릴 거냐면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사실상 주가가 올라오는 거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거라면 체코 원전 발표됐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양봉이죠. 요 양봉에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만약에 기대감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세가 끝나고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선반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정작 우리가 뭐라고 하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시피 여기서 뉴스 나왔잖아요. 뉴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25조 체코 원전 최종 계약 16년 만에 중동 넘어 유럽 진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버리면서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뉴스 나오면서 급락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올라버리는 이런 관점에서 목요일날 상승이 또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올라온 게 아니구나. 그럼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에너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를 그냥 원전 아니면 난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수도 없이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있고 수소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MSCI도 제가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일단 먼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머스크 AI 확대 내년 중후반 전력 부족 전망이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은 5월 20일 날 나온 내용이긴 한데 쭉 내려보시면은
가스터빈 관련해서 지금 환경론자들이 이거 지금 가스터빈 사용하다가 대기 오염 시킨다느니 뭐니 하면서 가스터빈을 굉장히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스터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전격부하 성능 시험 성공,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줬으면서 바로 그전 기사에서는 사우디에서 3,400억 원 가스복합 발전 주기기 수주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스터빈은 쇼티지 사건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가스터빈 쇼티지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단계.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인 건 뭐다? 바로 이 쇼티지라는 걸로 인해서 진단키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진짜 30배 막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금양 같은 종목들 어떤 것 때문에 리튬 쇼티지 사건으로 금양 같은 종목들 20배 올랐고요. 에코프로 15배가 올랐습니다. 이 쇼티지 만만하게 볼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공급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해 버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다? 두산에너빌리티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소멸되는 뉴스가 나온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 다음날도 올라버렸다? 가스터빈.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뭔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이슈, 이제 뭐다? 가스터빈이나 SMR 쪽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해서 딱 전 세계에 4기업밖에 대형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는 어디로 쏠리겠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디서 추가적인 수주를 할까요? AI 데이터 센터. 이거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빅테크로 다 연결이 돼 버리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머스크 관련한 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메타가 됐든 이런 빅테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가스터빈 필요한데요. 지금 머스크는 이미 가스터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가스터빈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가스터빈 어디랑 컨택을 해야 되지? GE, 지멘스, 미쓰비시라고 하던데요. 근데 거긴 공급 일정이 이미 꽉 찼다던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남았네요. 수주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공급 부족 쇼티지 핵심이 되는다라는 말씀이고요.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70조, 100조예요,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몇 조입니까? 29조 정도 되나요? 그럼 지금 일단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뭐다? 저평가 구간이고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한 번에 100조까지 단숨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키 맞추기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업계 자체가 사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트랙 레코드라는 건 이력이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수주한 가스터빈 6기는 모두 한국 시장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뉴스가 또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 이 지멘스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을 시켜버렸거든요. 도이치뱅크에서 언제 나온 기사예요? 6월 5일날 나온 기사인데,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 95유로로 상향시키겠다 하면 우리가 뭐 또 봐야겠죠? 그러면 95유로가 뭐길래 일단 지멘스 에너지 차트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8유로예요. 88유로인데 일단 95유로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기사 내용이 조금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원래 같은 경우에 82유로에 있던 거를 95유로 조금 느리다라는 거예요. 조금 반영되는 게 조금 느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82유로 이미 진작 넘어갔거든요. 목표 주가를. 그러면 이제 95유로라고 하면은 사실상 95유로 이상도 갈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도달하면 계속 상향을 시킵니다. 증권사들은. 외국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린 건 뭐냐면, 이 월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치닫고 있고 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또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미쓰비시나 GE 버노바를 볼 건데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170조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상승한 차트인데 어떻습니까? 완전 역사적 신고가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놓고 보시면 월봉상 차트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는 한참 남은 점. 그러면 우리가 키 맞추기가 들어갔을 때 역사적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다른 여러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 매수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면서 타점 안내를 좀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드렸던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갑작스럽게, 외국인 보유 순매수 수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때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들어와 주면서 5일선을 타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날에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 한번 잡아드리고, 이때 음봉 떨어졌던 날은 상승하다가 갑작스러운 하락 나온 첫 조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첫 조정은 뭐다? 매수 찬스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조정 주는 자리가 우리가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틀 동안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5월 7일이라고 하단에 써 있는데, 5월 7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5월 7일 날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도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적이 언제죠, 여러분? 5월 28일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이 음봉이 떨어진 날, 이날에 제가 한 번 더 타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를 5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잡으실 때는 좀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강하게 밀려버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조정주는 타점에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시 45분에 최저점 39,100원을 찍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딱 요 노란색으로 박스 친 구간에서 드렸는데, 이때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28일 하단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한번 잡아드렸던 게 이렇게 텔레그램방 통해서 한번 잡아드렸고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절반 기회 자리로 들어가실 자리니까 낙폭이 진정되는 걸 확인하면서, 상단에 5월 28일 써있죠? 확인하면서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때 당시가 지금 몇 시냐면은 오후 2시 37분 이렇게 제가 한번 보내드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안내를 드렸었어요. 현재가가 39,600원이면 사실상 저희가 뭐 최저가에 잡은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잡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분 나와줬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때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 나와주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타점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왜 100%로 이렇게 남 좋은 일을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달성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타점 안내 많이 드리고 수익 많이 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공유. 요거 꼭 공유를 주변에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도 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은 채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100% 무료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매집주 관련해서 하나 넣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일신석재를 나왔거든요. 일신석재 한번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 가능한 50%에서 100% 정도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이번에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내용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짚어봤던 게 이 머스크가 가스터빈 관련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요게 어떤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수요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스터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서 관련주들의 차트까지 한번 짚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래스카 관련한 이슈를 제가 짚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장 찾은 정부라고 하면서 투자 실익을 본격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 9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산업부 가스공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거에 사실상 요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LNG 사업도 압박 수위 높이나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번에 나온 기사는 뭡니까? 산업부 가스공사 하면서 미 내각 인사들과 현장 시찰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알래스카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사업을 혼자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한국이랑 일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한국, 일본 일로 와봐. 이거 좀 같이 하자. 이러면서 내가 뭐 해줄게. 조선이랑 뭐 있습니까? 원전 밀어주잖아. 왜 그래?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협상 카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전 조선 관련해서도 지금 조선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조선을 재건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뭐 하려고 합니까? 항상 협상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뭔가를 해주지 말아라. 라는 입장에서 동맹국한테 관세까지 때려버리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지금 다 퍼줘야 돼? 이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르게 대처해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막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는 거에 카드를 내세워서 알래스카 이거 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일단은 시찰단을 파견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져 온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야, 데이터 센터? 그거 어떻게 한국 기업한테 맡겨버려? 뭘 맡겨버려? 원전, SMR 짓도록 맡겨버리고 저기 두산에너빌리티 있잖아.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보니까 가스터빈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가스터빈까지 맡겨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마침 또 공교롭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습니까? 미쓰비시 있죠. 미쓰비시 있지만 미쓰비시는 지금 꽉 찼다. 미쓰비시 꽉 찼어? 그럼 어디로 가? 두산에너빌리티로 가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협상 카드가 서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래스카가 송유관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재료 언급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면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남동발전과 MOU를 수소 전소 터빈 관련해서 좀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 6월 4일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짚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원전서 풍력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빚보는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가가 만약에 체코 원전으로 올라온 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가가 체코 원전 수주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왜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지 왜 지금 목요일날은 또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된다. 그 납득이 돼야 되는 영역에서 뭐가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송유관 관련해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가스터빈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한 이슈라든지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쫙쫙 테마를 깔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전으로만 올랐다라고 하면 원전 추가적인 계약이 확정된 것도 사실상 뭐 그것 말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원전에서도 이제 SMR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거고 SMR 관련해서 어떤 거요? 뉴스케일 파워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송유관, 가스터빈, 수소 또 뭐 있습니까? MSCI 이슈도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드릴 거고 얼마 전에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유상증자 관련한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두산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진심 주주님들한테 드리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좀 내려보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댓글에서 제가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탈원전 하면서 주가가 15,000원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각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진보정당 주도의 정권이 마냥 악재로 익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여기 기사에서도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간 포트폴리오를 균형 잡히게 잡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산은 원전 외에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이거 중요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렸죠. 수소 연소 터빈 그리고 해상 풍력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뭐가 또 있습니까?
이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보유한 전력기기 가스터빈 ESS 연계 기술의 새로운 수요처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원툴, 원전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빗보는 포트폴리오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법인 매각 관련한 이슈 짚어드렸었는데, 베트남 법인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돈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분기보고서에 들어가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분기보고서에 써있는 바로는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1조 3천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지금까지는 돈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해왔냐면, 바로 요 두산마켓의 지분을 담보로 주담대, 주식담보 대출로 돈을 끌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두산마켓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두산마켓의 주식을 담보로 1조 4천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아 버렸다라는 얘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러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진 두산마켓 주식의 89%를 이미 자금 도달에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어떤 식으로 먼저 기사가 나왔어요? 트리플 B급 두산에너빌리티 1,500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버리면서 우리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먼저 한번 1,500원 가볍게 한번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서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엔 4천억짜리를 HD 현대그룹과 협상하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산의 의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올인, 의지를 여러분들이 진심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에 정말 진심이고 주가 부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찬물 껴안는 유증 같은 거 안 할 생각입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님들한테 선포를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볼 건데, 그러면 지금 금액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은 4천억이고 이게 5,500억이 지금 모집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회사채도 발행했으니까. 그럼 5,500억이면 1조 3천억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빵꾸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요. 이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 자금 사용처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3월 20일 날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금 사용처도 이제 명확성이 부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금 사용처도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 기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100만 원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이때가 바로 3월 20일 날이었다는 뜻이에요. 유상증자 얘기 꺼내자마자 다음날 개파락하고 시작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복구하고 올라갔다는 뜻, 기회가 왔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가 매수 탈 수 있었던 기회가 왔었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악재로 읽히려고 하면은 우리가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만약에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지금 이 운영자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밥도 먹이고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엄청난 악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될 정도에 지금 늘려야 됩니다. 과부하 걸리기 전에 늘려야 돼요 라고 하면요, 오히려 호재다. 계속적인 주가 상승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인생 역전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유상증자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까지 매각해가면서 이렇게 진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힘이 딸려서, 돈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캐파 증설을 위해서 너무 이 사업에 진심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찬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에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MSCI 관련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사실상 MSCI 지수 편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주시면서, 제가 MSCI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삼양식품이랑 하나시스템이 MSCI에 편입되면서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죠.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거냐면 외국인 자본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깡패는 뭡니까, 여러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삼양식품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삼양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방금 기사 내용이 발표가 나온 게 5월 14일 확인이 되시죠? 5월 14일 날 이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4일 이렇게 좀 5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시원하게 가주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고, 하나 시스템은 또 어딨냐면, 하나 시스템 지금 여기서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때가 5월 14일이거든요. 이때가 5월 14일인데 이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줬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상승이 나와줬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고, 여기서 한번 지금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MSCI가 도대체 뭐길래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MSCI라는 건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하는 그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세계적인 IB가 만든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편입된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흥국 리스트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흥국 리스트에 있는데, 여기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편입이 됐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딱 이렇게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도무지 사기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딱 매수하는 순간, 그 매수한 그 금액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뭐가 패시브 자금이 발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것의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먼저 다짜고짜 상승시켜 놓고, MSCI 발표 나면은 정작 이렇게 뾰족 한번 하고 떨어지면서 이전의 고점을 찍는 패턴으로 MSCI가 많이 진행이 좀 됐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계속 실적에 대한 어떤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던 케이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검증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에코프로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에코프로를 먼저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은 게 바로 4월 11일입니다. 자, 우리가 MSCI 편입 같은 경우에 2월, 5월, 8월 이런 식으로 갔는데, 5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11일 날 주가를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고, 이 발표가 언제냐면요, 5월 중순, 8월 중순, 2월 중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중순의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불발로 나면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선에서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 고점을 찍었던 건 언제다? 4월 11일이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을 찍은 곳은 어디다? 7월 26일이다라고 봐주시면서, 실질적으로 편입된 게 이때인데 그 이후로는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SCI 같은 경우는 곧 MSCI에 편입되고 나서 야, 이제 외국인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더 가겠네 하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그 소문에, 어떤 소문에 MSCI의 두산에너빌리티가 8월 정기 편입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어떻게, 고점에서는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좀 눈치 게임을 하면서 먼저 먹고 판 놈이 승자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도 한번 놓고 볼 건데, 아까 전에 에코프로가 고점 찍은 게 4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머티는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네, 1월 11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11일로 지금 대동단결을 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바로 편입했던 날짜거든요. 이때가 편입했던 날짜인데, 그 전에 이미 고점 찍고 줄줄줄줄 편입되고 나면은 줄줄줄줄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편출돼 버렸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겠다? 고점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찍을 확률도 있겠구나. 어떤 소문이 슬슬 들려오면은, MSCI 관련한 소문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면 고점 이때 찍을 수도 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챙겨두고 기회비용을 좀 살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멀쩡히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횡보하기 시작하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는 거의 2달 가까이 2달 이상을 거의 3달 가까이를 횡보를 해줬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챙길 거 챙겨놓고 비중 정리를 조금 해놓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기회비용을 살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제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다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010-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그 매집주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일신속제라는 말씀이죠. 일신속제 한번 지켜볼 건데 일신속제 이 차트를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점 한번 이렇게 윗꼬리 달고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면서 제가 이거 어떤 재료로가 말씀드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관세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기 행정부 때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2기 행정부 들어서 언급 딱히 안 한 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북주라는 소리입니다. 정답지를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대북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해서 셋이서 북한에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대화를 시도를 할 거다. 그때 되면은 대북주 상승 폭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에서 제가 요거 짚어드렸던 건데 네가 그걸 도대체 언제 얘기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언제 올려드리는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6월 4일이라고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6월 4일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짧게 한 5초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급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5일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이 차트의 흐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생기면 바로 이 차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일신속제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28% 가까이 상승이 고가가 나와줬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데서 내가 잡아서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거랑 분할 매도 하는 거랑 계속 내가 이런 위에 고점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이거 더 갈까 노심초사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매집주 차라리 이걸 받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매집주 같이 한번 매집해 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재료를 제가 뭐라고 한번 언급을 드릴 거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가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위탁 생산한다고 하면 사실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개하고 나면은 분명히 맞다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신석제도 사실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받아가고 나서도 이걸 지금 내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여러분들 좀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일신석제 시원하게 28% 상승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공개했을 때 그거 내가 그냥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한 영상에 담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1시간 반 동안 떠들 수가 있거든요. 거의 이런 내용으로 계속.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영상 찍어드리면서 급한 이슈까지 꽉꽉 눌러 담아서 제가 가져올 거니까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